허가도 안 받으시고 지금 뭘 파시는 거예요? 나이 드셨으면 그냥 조용히 집에서 쉬고 계세요. 리어카는 걷어찼고 김밥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찍은 영상 하나가 단 하루 만에 전국을 뒤흔들었고 사흘 뒤 그 골목에 대통령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4번 출구. 체감 온도 영하 13도. 아침부터 한파주의보 문자 알림이 연이어 울리던 날이었어요.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바람이 매서웠죠. 손끝은 얼어붙고 숨 쉴 때마다 입김이 허옇게 번졌어요. 그날도 이옥분 할머니는 새벽부터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 불려놓은 쌀에 찬물 붓고 밥을 짓고 장에 들러 단무지랑 시금치, 햄 몇 줄을 사왔죠. 계란은 늘 그렇듯 하루에 2개만 써요. 넉넉하지 않으니까요. 단무지는 꼬들한 걸로, 김은 얇지만 바삭한 걸로. 누가 뭐래도 김밥은 양보다 정성이에요. 할머니는 리어카 위에 김밥 바구니 2개, 따뜻한 물통 하나, 그리고 조그만 돈통을 싣고 동묘앞역 4번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중간에 몇 번이나 멈춰서 손등을 불에 불며 아이고 이놈의 날씨야 하시면서 중얼이셨죠. 도착한 자리는 지하철 계단 앞 인도 모서리. 늘 같은 자리였어요. 출근길 사람들 눈 피해서 구석에 앉으면 누가 뭐라 하진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허리를 굽히고 조심조심 바구니 덮개를 열었어요. 오늘도 잘 부탁한다. 얘들아. 바구니 속 김밥을 꺼내며 할머니는 그렇게 혼잣말 하셨어요. 그 말 사실은 김밥한테 한 말이 아니었죠. 매일 보육원에 익명으로 기부하던 복이라는 이름. 이웃의 복을 잇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김밥 한 줄에 1,000원씩. 김밥 팔아 돈이 조금 모이면 신문지에 싸서 경찰서 앞에 조용히 놓고 오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김밥 싸요. 따뜻한 김밥 있어요. 1,000원이에요. 한두 명이 힐끔 쳐다보다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꺼내들며 김밥 하나 집어갔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껄껄 웃었어요. 그래, 따뜻하게 드시고 조심히 가요잉. 그렇게 바람을 견디며 한참을 앉아 있었죠. 그때 김밥 바구니에 덮어둔 천이 갑자기 확 들렸어요. 세찬 바람이 한번 휙 불더니 김밥 2줄이 도로 바닥으로 나뒹굴었죠. 어머나, 아이고야. 할머니는 깜짝 놀라 허리를 숙였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비닐장갑을 껴보려 했지만 손가락이 얼어 장갑도 잘 안 껴졌어요. 김밥을 집으려던 순간 누군가 뒤에서 툭 하고 부르더니 바구니를 툭 걷어찼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슬쩍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든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동사무소에서 민원 나왔다고 찍힌 그 특유의 명찰, 정혜성이라는 이름이 달린 패딩 입은 공무원이 서 있었죠. 여기서 장사하시는 거 허가 받으셨어요? 이 길 보행자 민원 들어온 거 모르셨어요? 할머니는 움찔했지만 그대로 고개 숙였어요. 에이구, 금방 치울락가요. 오늘만, 진짜 오늘만 팔고 갈게요. 오늘만이 몇 번째예요? 그냥 집에서 쉬시라니까요. 이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 말에 근처 커피를 들고 지나가던 한 대학생이 멈췄어요. 모자에 이어폰 낀 채 지나가던 여자아이였는데 문득 멈춰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 장면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리어카 바닥에 주저앉은 할머니, 그 옆에 나뒹굴던 김밥 한 줄, 그리고 무표정하게 지적하는 공무원. 핸드폰 카메라가 켜졌어요. 그 학생은 화면을 조용히 눌렀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무심한 듯 했지만
그 눈에는 살짝 붉어진 눈꼬리가 있었어요. 그 학생은 촬영을 끝내자 곧장 SNS에 영상을 올렸어요. 동묘 앞역 4번 출구 실시간, 한파 속 할머니 리어카 걷어찬 공무원. 그냥 집에서 쉬세요라는 말, 이토록 차갑다니. 딱 10분도 안 돼서 조회수 1000회. 1시간 뒤엔 10,000회. 그날 저녁 김밥 할머니는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어요. 하지만 정작 이옥분 할머니는 그걸 몰랐어요. 그날 밤에도 종이봉투 하나에 김밥 판 돈을 조심스럽게 넣었거든요. 신문지로 한번 감싸고 노란 고무줄로 돌돌 묶고 봉투 바깥에 2호 복이라 쓴 작은 쪽지를 붙였죠. 그리고 경찰서 앞 담벼락에 아무도 모르게 놓고 사라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영상 하나가 나라 전체를 움직이게 될 줄은요.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김밥 바구니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걸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그저 단무지 2줄에서 시작됐다는 것도요. 12월 19일 새벽 서울 시내 곳곳에서 스마트폰 알림 소리가 울렸어요. 알람도 아닌데 자꾸 울리던 건 SNS 알림이었죠. 와, 이거 봤어? 요즘 공무원이 저 정도라고? 영상 말미에 그냥 집에서 쉬시라니까요. 그 멘트 진짜 너무하다. 딱 1분 36초짜리 영상 하나였어요. 김밥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할머니가 허리를 구부린 채 조용히 주워 담고 공무원은 그걸 보며 다리를 벌리고 서 있었어요. 단 한 장면이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기엔 충분했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심지어 맘카페까지. 동묘 앞 김밥 할머니라는 말이 실시간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댓글이 줄줄이 달렸죠. 내 엄마가 저런 대접 받았다면 난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나라가 왜 이래요? 눈물 난다. 누가 저 공무원 이름 좀 밝혀줘요. 그 영상은 처음엔 몇몇 지역 커뮤니티에만 올라갔지만 아침 8시가 되자 뉴스 앱에 뜨기 시작했어요. 김밥 팔던 할머니, 한파 속 쫓겨나는 장면 포착 YTN. 동묘 앞형 논란. 공무원의 말 한마디가 전국을 울렸다. JTBC. 서울경찰서 민원실. 조필구 서장은 그날 오전 일찍 출근했어요. 뉴스를 틀자 익숙한 장면이 화면에 나왔어요. 그 순간 조 서장의 손이 딱 멈췄어요. 이분인데? 그는 혼잣말로 중얼이다가 곧장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쪽지 몇 장이 묶여 있었고 그중 하나를 조심히 펼쳤죠. 이웃의 복. 올해도 감사합니다.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오복드림. 그 글씨 본 적 있었어요. 매년 연말이면 어김없이 경찰서 정문역, 신문지에 둘둘 말린 노란 봉투가 조용히 놓여 있었죠. 현금 30만 원 혹은 50만 원. 때로는 유통기한 긴 초코파이 상자나 김장김치까지. 항상 누군가 지켜보다가 두고 가듯. 이름도 없고 CCTV에도 안 잡혔어요. 경찰서 사람들은 그냥 익명의 천사라 불렀고 서장 혼자 그 정체가 늘 궁금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그 익숙한 손등과 글씨, 김밥을 덮던 천 한 장까지. 이분 맞네. 맞아. 조 서장님, 기자분 오셨습니다. 기자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서울 지역 온라인 매체 이웃과 삶 소속 김대호 기자였죠. 그 영상 봤죠? SNS에 도는 거요. 맞죠? 제 눈으로도 다시 몇 번이나 돌려봤습니다. 혹시 이분 아시나요? 익명 기부자 중에 딱 한 분이 생각났어요. 매년 신문지에 싸서 돈 놓고 가던 분. 이름은 없고 그냥 이오복이라는 이름만. 기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어요. 진짜 그분이 김밥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서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신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알겠더라고요. 누가 이 추운 날 매년 그렇게 묵묵히 오겠어요. 이름도 없이, 인사도 없이, 그냥 이웃의 복이라 쓰고 가는 사람. 기자는 펜을 들었다가 멈췄어요. 실명 밝히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서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분은 늘 조용히 사라졌고 그게 그분 방식이었어요. 이제야 알려진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시각 SNS에는 새로운 댓글이 이어졌어요. 누가 이 할머니 신상 아시나요? 댓글 보니까 예전에 고아원에 매달 기부하셨던 분이라는데 진짜라면 이건 기사감이 아니고 특별법 만들어야 되는 사연임. 그리고 오후 4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새로운 청원이 올라왔어요. 김밥 할머니를 보호해 주세요. 이 시대의 진짜 영웅입니다. 글은 짧았지만 사람들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분은 그냥 김밥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몫을 줄여서 누군가의 끼니를 채워줬고 본인은 길바닥에서 쫓겨나도 봉투 하나만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나라가 보호해야 할 사람 아닙니까? 1시간 만에 동해 3,000명, 3시간 뒤엔 2만 명, 자정이 되기 전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해당 청원을 긴급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했어요. 국민이 움직였고 이제 국가는 반응해야 했어요. 이 오복이라는 세 글자, 그 이름 석자에 담긴 온기가 드디어 세상에 닿기 시작했어요. 12월 20일 아침 이웃과 산 편집국 김대호 기자는 출근하자마자 커피도 안 마시고 컴퓨터부터 켰어요. 자신이 전날 밤에 올린 기사 댓글 수가 8만 개를 넘었더라고요. 단독 김밥 할머니 매년 익명 기부하던 이 오복이었나? 그 제목 아래엔 공감, 분노, 추천 아이콘이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었어요. 대호는 숨을 내쉬고 카메라 가방을 챙겼죠. 편집장님, 오늘 하루만 저 좀 빼주세요. 이분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진짜로. 편집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엔 이미 가봐야지. 이건 사명이지라는 말이 들어있었죠. 대호는 먼저 경찰서를 찾았어요. 어제 조필구 서장이 내민 쪽지를 다시 확인하고 거기 적힌 글씨체를 확대 촬영했어요. 이 오복이라는 동그란 글씨, 복자에 유난히 동그라미가 큰 게 눈에 들어왔죠. 그 다음 향한 곳은 동묘 앞역 인근. 김밥 할머니가 늘 앉아있던 지하철 출구 모퉁이였어요. 자리엔 아무도 없었고 리어카 자국만 어슴풀에 남아있었죠. 대호는 주변 상인들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김밥 파시던 할머니요? 그분 자주 보셨어요? 한 상인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거기 바깥쪽에 계셨던 분 말씀이죠? 시골 말투 쓰시고 손에 항상 붕대 같은 거 감고 계셨던. 맞아요. 그분 어디 계신지 혹시 쫓겨났잖아요. 뉴스 보셨어요? 그분 영상 올라온 거. 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그분이요. 이상하긴 했어요. 어떻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고 같은 시간에 사라지셨어요. 근데 꼭 김밥 조금 팔고 나면 갑자기 자리를 턱 비우는 거예요. 겨우 몇 줄 팔았을 텐데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했죠. 그 말에 대호는 무언가 직감했어요. 그 어딘가가 바로 익명 기부 장소라는 걸요. 그리고 곧장 근처 보육원을 찾았어요. 문을 열자 아이들 웃음소리가 복도를 메우고 있었죠. 기자분이요? 그 영상 보고 오셨나 보네요. 원장은 말없이 묵직한 서류철을 꺼내왔어요. 이거 보세요. 이분 이름으로 매달 익명으로 입금되던 후원금 내역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비어 있어요. 후원자명, 이오복, 입금일 매달 3일, 금액 20만 원. 메모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확신하셨어요? 기억나요. 입금 메모에 가끔 짧은 글이 있었어요. 작년보다 많이 못 드려 죄송해요. 애기들 간식에 보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투가 뉴스 속 할머니랑 너무 닮았거든요. 대호는 그날 오후 내내 조용히 자료를 뒤지고 있었어요. 익명 기부자 이오복이라는 이름은 보육원뿐 아니라 근처 작은 무료급식소, 보호종료 아동자립센터 등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어요. 이건 혼자서는 못해요. 누가 도와주는 것도 없이 이 나이에 이렇게 꾸준히. 대호는 그렇게 중얼이며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덧붙였죠. 이건 그냥 노점상이 아니야. 같은 시각 동사무소 무시 논란으로 번진 여론은 정혜성 주무관의 실명을 거론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누군가는 동사무소 민원 게시판을 갈무리해서 공개했고 공무원이 이렇게 사람 하나 죽이는 거지라는 격한 댓글까지 붙었죠. 하지만 내부에선 속이 복잡했어요. 같은 팀 여직원 하나가 조용히 말했죠. 그녀는 늘 할머니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던 사람이었어요. 저 할머니 난 좀 기억나요. 몇 번 말없이 커피 놓고 가셨거든요. 김밥 하시면서도 늘 우리 창문 앞에 미소 지으시던 분이었는데 과장은 짜증난 듯 말했어요. 조용히 해. 일 커지면 우리만 손해야. 하지만 이미 일이 커지고 있었어요. 김대호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다음날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거든요. 특종 김밥 할머니는 이오복이었다. 우리가 몰랐던 이름 하나. 댓글엔 이런 말이 달렸어요. 이 나라엔 아직 사람 냄새 나는 분이 있네요. 저분 이름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죠. 기분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익명으로 매년 하는 건 그건 사랑이에요. 그날 밤 김대호 기자는 처음으로 기사를 쓰다 울었어요. 눈물은 화면 위로 떨어졌고 키보드는 덜컥거렸죠. 그는 마지막 문장을 쓰고 그대로 몸을 기대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분이 세상을 가장 조용히 밝혀온 사람이었다면 우리 모두는 이제 이웃의 복을 더 늦기 전에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가 그 글을 올리자마자 국민청원 참여수는 또 한 번 폭발했어요. 그리고 곧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2월 21일 아침 뉴스룸이 먼저 움직였어요. 헤드라인 전면 교체하세요. 오늘 메인은 이오복입니다. 카카오 뉴스 메인 실시간 1위예요. 댓글 12만 개 돌파. 포털 청원 35만 명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종합일간지 편집국 데스크가 외쳤어요. 우리가 먼저 만난 기자 누구였죠? 김대호? 그 친구 꼭 인터뷰 잡아. 이건 단순한 미담이 아니야.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본질 문제야. 김대호 기자는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어요. 생방 인터뷰였죠. 뉴스 앵커가 물었어요. 김밥 할머니, 아니 이옥부님의 실체를 처음 접했을 때 어땠습니까? 대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부끄러웠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제가 기자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어쩌면 거리두며 바라봤다는 사실이 참 부끄러웠어요. 그의 말은 그대로 SNS로 퍼졌고 그날 오전 김밥 할머니라는 단어는 모든 검색어 1위를 차지했어요. 동시에 동묘동 동사무소 2층 회의실 정혜성 주무관은 얼굴이 창백했어요. 과장이 묻지도 않았는데 소리쳤죠. 난 그 할머니가 그런 분인지 몰랐다고요. 그냥 허가도 없이 리어카 끌고 나오시길래 그 옆에 앉은 여직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요. 혜성 씨 말투 영상에 다 잡혔어요. 그냥 집에서 쉬시라니까요. 그게 지금 전국에 퍼졌잖아요. 난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회의실 안은 싸늘했어요. 과장은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죠.
우린 당분간 말하지 마. 기자 접촉도 금지. 청와대까지 올라가면 진짜 감당 못해. 근데 이미 청와대 보고 올랐을 거예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과장은 벽을 바라보며 중얼였어요. 에휴, 시끄러운 일만 생겨. 그 시각 청와대 참모진 회의실. 비서관 하나가 종이 보고서를 꺼냈어요. 국민청원 급상승 항목 김밥 할머니 사건. 대통령 앞에 놓인 보고서는 3페이지짜리였어요. 사진, 인터뷰, 언론 기사 링크 정리. 그리고 마지막 장엔 붉은 글씨로 표시돼 있었죠. 특이사항 익명 기부자 이오복 실명 미공개 상태. 국민적 정서 고조. 대응 시기 조율 필요.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통령님, 정치권에서도 이 사안 언급이 시작됐습니다. 무심한 행정, 뒤늦은 후회라는 단어가 기사에 등장했고 국회 복지위 쪽에서도 김밥 할머니 보호법 같은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바라봤어요. 오래된 듯한 스테이플러 자국이 찍힌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거기엔 기사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하철 앞 익명 기부자, 또 올해도 왔다. 경찰서, 감사 메시지 전달 예정. 그 옆에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이런 분이 이 나라를 지키는 진짜 공무원이 아닐까요? 대통령은 조용히 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지그시 눌린 손자국, 구겨진 모서리. 이분은 언제나 조용히 사셨군요. 참모진은 모두 침묵했어요. 그때 대통령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름도 없이 말 없이 그렇게 매년 오신 분이라면 지금은 우리가 먼저 가야겠죠. 직접 가시겠습니까? 예. 절차 밟지 마시고요. 사람이 먼저 가는 게 맞습니다. 같은 시각 뉴스에선 이런 자막이 흘렀어요. 청와대 김밥 할머니 사안 직접 대응 예고. 대통령 내부 회의 중 사람이 먼저 발언. 김대호 기자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 곧 누가 올 겁니다. 세상이 이제야 당신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문자는 전송되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같은 시각 서울 종로 어느 작은 골목. 허름한 전세방 창문 너머로 김밥김을 써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옥분 할머니는 오늘도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매일 하던 대로. 바뀐 건 하나도 없었지만 세상이 이제 그 손끝을 보기 시작한 거였죠. 12월 22일 오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창신동 골목. 이옥분 할머니는 늘 하던 대로 일어났어요. 고장난 알람 시계 대신 새벽마다 울리는 몸의 감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부엌 구석에 쌓아둔 김 한 봉지를 꺼내고 전날 삶아놓은 시금치에 소금 한 꼬집, 들기름 몇 방울. 단무지는 미리 썰어두었고 햄은 오래된 후라이팬에 살짝 굽기만 하면 됐어요. 오늘은 한 줄이라도 더 팔아야지. 기부도 해야 하니까. 할머니는 중얼이며 김밥을 말았어요. 익숙한 손놀림, 익숙한 속재료, 모든 게 매일과 같았지만 그날은 분명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바깥 공기가 조금 이상했죠. 그 시각 동묘 앞역 인근 시장 골목. 경호 인력이 아침 일찍부터 주변 상인을 찾아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 잠시 통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근처에 행사 있습니까? 공식 일정은 아니고요. 그냥 조용히 방문하신다고만. 대통령 오는 거라면서요?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 동네 어르신 한 명이 말했다죠. 내 평생 이 골목에 청와대 사람이 내려오는 건 처음 보네. 서울경찰서 민원실. 조필구 서장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경찰서 앞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익숙한 신문지, 그 안에 감싸인 노란 봉투가 또 도착해 있었거든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오복드림. 할머니는 지금도 몰라요. 나라 전체가 자기를 보기 시작했다는 걸. 서장은 종이봉투를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장님, 준비 끝났답니다. 기자분들도 대기 중이에요. 오전 10시, 이웃과 삶 사무실. 김대호 기자는 카메라 배터리를 2번이나 확인했어요. 담당 에디터가 물었죠. 혹시라도 그분이 카메라 앞에 서기를 거부하시면요? 그땐 그냥 조용히 기다릴 거예요. 이런 분은 억지로 잡으면 안 돼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맞죠. 에디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대호 씨,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대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곤 말했죠. 처음엔 기사였어요. 근데 이젠 그냥 내 마음이 그래요. 그분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한편 동사무소 민원실 내부. 정혜성 주무관은 멍하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도 여전히 민원은 쏟아졌고 전화기엔 항의가 빗발쳤어요. 이옥부님께 사과하실 겁니까? 공무원 자격 없어요. 김밥 걷어찼던 그 사람, 본인 맞죠? 전화는 끊기지 않았고 팀장은 점점 지쳐갔어요. 이봐 정주무관, 오늘만 조퇴해. 널 보면 사람들이 흥분해. 그 말에 정혜성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그의 손은 책상 밑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한 손끝에서 후회의 진심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오후 1시, 이옥분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김밥 바구니 2개, 따뜻한 물통 하나, 노란 봉투 하나, 그리고 묵직한 정성 하나. 그날은 조금 더 따뜻한 옷을 입으셨어요. 옆 상인이 목도리를 내주었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사람이 좀 많을 거예요. 왜요? 장날도 아닌데? 뭐, 구경 온다더라고요. 뉴스에 나오신다며. 할머니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뉴스 같은 건 나랑 상관없는데. 그냥 이 김밥이나 잘 팔아야지. 하지만 그 할머니가 모르는 사이 거리는 이미 조용한 긴장감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지하철 입구엔 뉴스 촬영팀들이 모여들었고 기자들은 서로 속삭였어요. 오후 2시 반이래. 그때 오신다더라. 그리고 마침내 오후 2시 27분 검은색 차량 몇 대가 조용히 골목 어귀에 도착했어요. 경호원 한 명이 먼저 내렸고 그 뒤를 따라 회색 코트를 입은 남성이 내렸죠. 김재호 대통령. 조용히 차에서 내린 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김밥 바구니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직 할머니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는 말없이 멈춰서서 잠시 리어카를 바라봤어요. 아직 할머니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단 한 사람의 선행에 머리를 숙이는 이 장면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거라는 것도 몰랐죠. 할머니에게는 그저 평범한 손님 한 명이 더 온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는 말없이 멈춰서서 잠시 리어카를 바라봤어요. 기미에 정갈하게 놓인 김밥, 손글씨로 적힌 가격표, 그리고 봉지 아래 깔린 노란 쪽지 한 장. 거기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되었으면. 그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곧 세상은 이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될 거였죠. 12월 22일 오후 2시 30분 종로구 창신동. 바람은 잦아들었고 시장 골목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어요. 카메라도 기자도 경호원도 멀찍이 물러나 있었어요. 딱 한 자리만 사람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죠. 김밥 리어카 앞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와 모자 눌러 쓴 작은 어깨의 할머니. 김재호 대통령은 할머니 앞에 조용히 섰어요. 할머니는 아직도 그가 누군지 몰랐죠. 그저 예의 바른 신사가 김밥을 사러 온 줄로만 알았어요. 김밥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이옥분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백발 사이로 대통령과 눈이 마주쳤죠. 아이고, 이런 날씨에 김밥 드시면 배 따숩겠네요. 그럼요, 드려야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비닐장갑을 끼고 가장 위에 있는 김밥 한 줄을 꺼내더니 은박지로 감싸 정성껏 내밀었어요. 1,000원이에요. 이건 꼭 받아야 해요. 그 돈이 있어야 제가 어딘가에 놓고 올 수 있어서요.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1,000원을 내밀었어요. 그 손길이 약간 떨렸다는 걸 할머니는 모르고 있었죠. 김밥을 받은 대통령은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포장을 살짝 벗겼어요. 딱 한 입 베어 물자 안에서 보였어요. 노란 단무지 2줄. 대통령은 살짝 웃었어요. 단무지가 2줄이네요. 아, 예. 다들 이상하다고 하세요. 요즘 김밥은 네모 반듯하게 여러 가지 넣는데 전 그냥 이게 편해서요. 하나는 제목, 하나는 남줄몫이에요. 남줄몫이요? 예. 저 김밥값으로 따로 떼어두는 게 있어요. 그게 늘 제목보단 남주는 몫이 돼서요. 그 말에 대통령은 손에 쥔 김밥을 바라봤어요. 단무지 2줄. 소박하지만 단단한 그 마음의 모양이었죠. 멀리서 지켜보던 김대호 기자와 조필구 서장은 숨도 쉬지 못하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네요. 그게 진심일 땐 말이 먼저 안 나오더라고요. 할머니는 여전히 상황을 모른 채 김밥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이 천천히 말했다죠. 할머니, 요 며칠 나라가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뉴스에도 나오셨어요. 청원도 수십만 명이 했고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그제야 이옥분 할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아이고, 그런 걸 왜? 제가 뭘 그리 잘했다고. 많이 하셨어요. 말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더 위대하죠. 할머니는 땅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저 배고픈 사람 하나라도 제 돈으로 따뜻한 한 끼 먹으면 그게 좋은 것 같아서요. 그 마음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겁니다. 대통령은 허리를 굽혀 김밥 리어카를 살펴봤어요. 낡은 바구니, 테이프로 붙인 가격표, 그리고 리어카 옆에 살짝 놓인 노란 봉투 하나. 그걸 바라보던 대통령은 손을 모으고 가만히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무도 몰라드려서 죄송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허둥지둥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 마세요. 전 그냥 김밥 장사꾼이에요. 이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넉넉하셨잖아요.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작은 박수를 쳤어요. 시장 상인 몇 명이 모였고 카메라 플래시도 터지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당황해서 에이구 하며 리어카를 감쌌어요. 대통령이 조용히 말했다죠.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그 말은 마치 세상이 처음으로 이옥분이라는 사람을 존중해준 첫 문장이었어요. 그날 오후 뉴스에는 이런 속보가 떴어요. 속보 김밥 할머니의 훈장수여 추진. 대통령 우린 아직 따뜻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옥분 할머니는 다시 김밥을 말았어요. 이번엔 손에 새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인터뷰 요청, 방송국 연락 다 고사했지만 김밥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오늘도 누군가는 따뜻한 한 끼가 필요하니까. 이틀 뒤 창신시장 입구. 무대는 철제 구조물 위에 천막 하나 씌운 단출한 구조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들떠 있었고 시장 상인들도 저마다 새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 있었죠. 이야, 대통령이 이리로 직접 오신다니. 할머니, 오늘 뭐 입으셨대? 뭘 입긴요? 늘 입던 거 입으셨다던데요. 경호원들도 청와대 보좌관들도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한 얼굴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사장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했죠. 단상 위에 국기, 그리고 커다란 현수막 하나.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5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식 이오복님. 이옥분이 아니라 이오복 이웃의 복. 그 이름은 이옥분 할머니가 20년간 익명 기부를 하며 사용했던 이름이었어요. 드디어 시간이 되었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울렸어요. 지금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표창 대상자는 창신시장에서 21년간 김밥을 팔며 보육원고아원 경찰서에 익명 기부를 해온 이오복 어르신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이옥분 할머니가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검은 고무신, 낡은 베이지색 잠바, 그리고 손엔 여전히 김밥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김재호 대통령이 마주 섰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훈장을 직접 목에 걸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짜 어른을 오랫동안 몰라뵀습니다. 할머니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유, 난 그냥 김밥 팔았을 뿐인데 이런 건 정치인들이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과 눈물이 섞인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잠시 후 사회자가 마이크를 넘기자 이옥분 할머니가 어색하게 손을 들었어요. 예, 여러분. 나 이런데 익숙치 않아서요. 그냥 할 말 하나만 하겠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고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전 김밥 팔면서 늘 단무지를 2줄 넣었어요. 하나는 제모, 하나는 남줄 몫이었죠. 숨죽인 시장에 그 말만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진 거 나누면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나를 더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 순간 멀리 국회 방송이 켜져 있던 상점 앞에서는 TV에 나온 장면을 보던 시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게 진짜 복지지. 이번 만들자고요. 무허가라도 생계 지킬 수 있게. 실제로 그날 오후 국회에서는 이 오복 특별법에 대한 긴급 검토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장을 가득 메운 의원들 사이에선 격론이 오갔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이젠 우리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그래요. 소상공인 생계보호법으로 갑시다. 정치적 이용은 금물. 진정성만 봅시다. 정치권조차 이번엔 거스를 수 없었어요. 한편 온라인에선 수천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죠. 이분이 진짜 영웅입니다. 우리 부모님 생각났어요. 눈물 납니다. 이름 모를 김밥 한 줄이 나라를 울렸네요. 이제 누가 거리 장사를 무시하겠습니까? 수여식이 끝난 뒤 이옥분 할머니는 조용히 무대 뒤편에서 바구니를 다시 정리했어요. 카메라가 다가오자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됐어요. 이제 많이 받았어요. 내일은 좀 더 일찍 나와야겠네. 할머니, 내일도 김밥 파세요? 기자가 조심스레 묻자 할머니는 웃었어요. 그럼요. 그만두면 뭐 하라고요? 김밥이 내일이었는걸요. 그날 밤 한 언론사는 이런 기사를 냈어요. 김밥 할머니 이오복 따뜻한 나라의 이름이 되다. 그리고 정부는 다음 날 아침 이웃복지법 제정을 공식 발표했어요. 소상공인 생계 장사를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되는
노점 길거리 장사 등을 일정 기준 아래 보호하는 법. 그 사람들의 이름은 모를지 몰라도 그 김밥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수여식 다음 날 아침, 이옥분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을 나섰어요. 창신시장 골목 입구에 세워뒀던 리어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할머니는 조용히 손에 낀 면장갑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죠. 참, 별일도 다 있었네. 내가 무슨 훈장을 다 받아보고. 하지만 그 말투는 자랑이라기보다 멋쩍은 혼잣말에 가까웠어요. 그렇게 리어카에 김밥통을 정리하던 중 할머니는 잠시 허리를 펴고 가방 안쪽을 뒤졌어요. 그 안엔 낡은 철제 찬압통이 있었고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하나의 오래된 사진과 봉투 하나가 나왔죠.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이옥분과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흑백 사진의 테두리는 닳고 찢어져 있었고 사진 뒷면엔 누군가 연필로 쓴 글씨가 흐리게 남아 있었죠. 엄마, 김밥 맛있어. 또 해줘요, 윤기. 그 순간 이옥분의 손끝이 잠시 멈췄어요. 눈빛은 흔들렸고 잠깐 동안 하늘을 바라보다가 찬압통 안쪽에서 두툼한 노란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윤기한테 주지 못한 편지. 2004년 4월 17일. 그날은 윤기를 잃어버린 날이었어요.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젊은 나이에 생계를 위해 김밥을 말던 시절. 시장에 김밥을 놓아두고 잠깐 눈을 돌린 사이 그 5살짜리 아이는 그날 이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경찰서, 방송국, 실종전단지 그 어떤 방법도 아이를 찾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그 편지를 조용히 펼쳤어요. 노란 종이는 세월을 먹은 듯 바스라졌지만 그 안의 글씨는 또렷했어요. 윤기야, 엄마가 그날 널 잠시 놓쳐서 지금까지도 숨이 막히고 밥이 안 넘어간단다. 이 김밥을 왜 계속 말고 있는 줄 아니? 언젠가 너가 다시 나타나면 엄마가 늘 그 단무지 2줄 넣은 김밥 해주고 싶어서야. 하나는 윤기모, 하나는 너처럼 길 잃은 누군가의 목. 엄마는 지금도 매일 바래. 누군가가 이 김밥을 먹고 다시 웃었으면 좋겠다고. 그 편지를 덮는 순간 이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착하진 못했지만 마음만은 전해졌다고 믿는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그때 시장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여기 김밥 아직 있어요?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1,000원짜리 2장을 들고 서 있었어요. 있어. 단무지 2줄 들어간 거. 그게 할머니 표야. 아이에게 김밥을 건네주며 할머니는 웃었어요. 너도 혹시 혼자니? 네. 아, 부모님이 요즘 일하느라 집에 잘 안 계세요. 그냥 저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요. 그 말에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럼 이거 하나 더 갖고 가. 너 목 말고 친구 줄 것도 챙기는 거야.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얼떨결에 김밥 2줄을 받아들었죠. 그런데 왜 항상 2줄 넣으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하나는 내 아이 몫이고 하나는 오늘 만난 너 같은 아이 몫이야. 그날 오후 할머니는 조용히 경찰서 앞에 신문지에 감싼 봉투를 또 놓고 갔어요. 이 오복 그 이름으로 또 한 번 남겨진 기부. 그리고 봉투 안엔 이렇게 쓰인 종이 쪽지도 함께 있었어요. 아직도 웃지 못한 누군가에게 단무지 1줄을 더 넣고 싶었습니다. 이 오복드림. 그날 이후 창신시장엔 아주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어요. 이옥분 할머니가 훈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김밥을 사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잔돈은 괜찮아요라며 돈을 더 주고 가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엔 근처 붕어빵 가게 앞에
이런 문구가 붙었어요. 오늘 붕어빵은 복님 덕분에 공짜입니다. 그 다음 날은 시장 골목에 있는 국밥집, 그 다음은 문구점, 며칠 지나선 슈퍼마켓에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이오복이라는 이름으로 계산을 몰래 대신하곤 했죠. 동네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옥분 할머니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이들은 멍하니 듣다가 그날 오후 반 전체가 학교 인근 쓰레기 줍기 봉사를 자청했어요. 그중 하나인 진수라는 아이는 이렇게 말했죠. 할머니처럼 유명해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요. 그 무렵 동사무소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날 영상 속 김밥을 걷어찬 최 과장은 한 달 뒤 조용히 사직서를 냈어요. 사직 이유란에는 공무원의 자격을 다시 돌아보겠다.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죠. 그의 빈자리는 그날 사건 이후 자원봉사를 다니던 젊은 직원 송주연 씨가 맡게 되었어요. 그녀는 누구보다 조용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업무를 이어갔죠. 또한 촬영을 올렸던 대학생 윤성호 씨는 그 영상을 계기로 따뜻한 서울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비영리 미디어 활동을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삶을 단 한 컷의 영상으로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제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방 방송국에선 그를 인터뷰하러 왔고 방송이 나간 뒤 같은 취지를 가진 청년들이 수십 명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날 이후 이옥분 할머니 이름으로 서울경찰청엔 기부가 무려 12배로 늘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오복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이 이틀 만에 20만 명을 넘겼어요. 결국 노인 생계보호 임시조항이 여당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었고 비공식 생계형 거리 노동자 보호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죠. 이 모든 출발은 단무지를 2줄 넣은 김밥 하나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창신동 주민회관 앞 전광판에 이런 문구가 떴어요. 복님 덕분에 우리 동네엔 김밥값이 사라졌습니다. 그 문구를 처음 본 건 창신시장 한복판에서 김밥을 말고 있던 이옥분 할머니였어요. 그 문구를 본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들더니 혼잣말처럼 중얼였죠. 참 웃긴다. 김밥이 뭔 대단한 거라고. 하지만 그 입꼬리는 말과는 다르게 아주 따뜻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날 오후엔 할머니 리어카 앞에 낯선 얼굴이 찾아왔어요. 깍듯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그리고 그의 옆엔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들. 여기가 이오복 어르신 리어카 맞죠? 할머니는 익숙한 듯 웃었어요. 맞긴 한데요. 지금은 김밥이 없네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그러자 그 남성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김밥 말고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쓰러지시기 전 이 김밥을 자주 사오시곤 했어요. 항암 끝나고 처음으로 맛있게 드셨다고. 그 순간 그의 아들도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도요. 시험 망친 날 혼자 울다가 김밥 하나로 위로받았던 적 있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게 그냥 김밥이 아니었단 걸. 이옥분은 멈춰있던 손을 다시 움직였어요. 그리고 김밥 하나를 말더니 김 위에 단무지를 또각또각 올려놨어요. 자, 너 하나. 그리고 너도 하나 더 챙겨. 소년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묻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죠. 하나는 너의 목, 하나는 너처럼 마음이 아팠던 아이들 목. 소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날 저녁 그 장면이 또 한 번 누군가의 영상에 담겨 인터넷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렇게 김밥은 또 다른 김밥을 낳았고 이오복이라는 이름은 점점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단무지 2줄, 그게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점점 더 큰 파도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기 시작했죠. 겨울의 차가운 바람도 이제는 따뜻한 봄바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이옥분 할머니의 시장 골목에도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한파주의보 속에 쫓겨났던 그 자리, 김밥 바구니가 차가운 바람에 뒹굴던 바로 그곳에 지금은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그 자리에 새로 생긴 간이 쉼터 간판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옥분 김밥 쉼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 그날 이후 이옥분의 리어카는 더 이상 단속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전용 구역을 내주고 시청에서 모범 기부 시민으로 지정까지 했거든요. 어느 봄날 이옥분은 경찰서장의 초대를 받아 작은 간담회에 참석했어요. 그 자리에선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죠. 바로 당시 익명 제보로 시작된 캠페인을 이끌었던 방송 영상과 대학생 정승우 씨였어요. 할머니, 기억하세요? 그날 제가 영상 올릴 때도 무서웠어요. 혹시 누가 되진 않을까 걱정도 했고요. 근데 결국 저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편이었어요. 그 말에 이옥분은 가만히 승우의 손을 잡고 말했죠. 고마워요. 그날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그렇게 사라졌을 거예요. 정말로. 승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자리에 모인 이들 모두 조용히 박수를 보냈어요. 며칠 뒤엔 특별한 자리가 또 한 번 열렸어요.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민희망상 표창 수여식.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 그 자리, 무대 위에 선 이옥분은 마이크를 받자마자 잠시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내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배고픈 사람들 있으면 김밥 한 줄이라도 내어주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무대 아래서 어떤 아이가 외쳤어요. 할머니 김밥 짱 맛있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그 장면은 다음날 뉴스 첫 화면을 장식했어요. 이옥분은 여전히 매일 김밥을 말았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아침마다 시장 골목 여기저기서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할머니 오늘은 참치김밥이요? 어제 덕분에 점심 잘 먹었어요. 이 세상에 이런 김밥 또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옥분은 하루치 힘을 얻었어요. 그날도 리어카를 정리하며 혼잣말했죠. 그래도 참 잘 살았네. 그저 영감?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윤기야, 오늘도 너의 몫의 김밥을 잘 나눠줬다. 엄마가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 밤이 되고 작은 방에서 라디오를 틀어두고 앉아있던 이옥분은 편지 한 장을 꺼내 펼쳤어요. 이 오복식께 당신의 익명 기부, 당신의 김밥 한 줄, 그게 제 삶을 바꿨습니다. 어쩌면 제 아이도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편지 아래 적힌 이름은 없었지만 그 따뜻한 진심은 분명했어요. 눈을 감은 채 할머니는 손끝으로 편지를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이옥분은 익숙한 골목 끝에 리어카를 세워두고 지나가는 아이에게 김밥을 내밀었어요. 배고프면 먹고 가. 오늘은 따뜻한 날이니까. 아이의 눈빛이 빛났고 그 순간 사진기 셔터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였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이옥분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 아직 따뜻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우리가 같이 지키는 거예요. 창신시장에 봄비가 살짝 내리던 아침이었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문을 여는 시각, 늘 리어카를 가장 먼저 펴놓던 이옥분 할머니의 자리가 그날따라 조용했죠.
김밥 바구니는 덮개도 거치지 않은 채 조용히 웅크려 있었고 누군가 리어카 아래로 고개를 숙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움직이질 않으세요. 가게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몰려왔고 사람들은 침묵한 채 리어카 옆에 모였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는 것처럼 자신이 늘 지키던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던 거예요. 그 모습은 놀라우리만치 평온했어요. 표정도 손짓도 마치 잠든 듯 편안했죠.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깔끔하게 접힌 서류와 손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창신동 보육원 아이들 공동 급식비로 병원비로 남겨둔 것 전액 사용해 주세요. 남는 김밥 재료들도 리어카도 아이들에게 써주세요. 저는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참 따뜻했습니다. 나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앞으로도 많기를. 이 오복드림. 편지를 들고 있던 동사무소 직원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끝까지 우리보다 따뜻하셨네요, 어르신. 그날 오후 창신시장 입구엔 국화꽃을 든 이들이 줄을 섰고 김밥 한 줄씩을 바구니에 올리고 갔어요. 단무지가 삐죽이 튀어나온 그 김밥 한 줄이 이제는 그 어떤 하나보다도 진심을 담고 있었거든요. 경찰서장도 말없이 찾아와 작은 절을 올렸고 과거 할머니를 몰래 찍었던 대학생 승우도 눈을 붉히며 말했죠. 카메라를 꺼내는 순간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떨립니다. 이 장면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며칠 뒤 서울시청에서는 이옥분 할머니의 생전 유언을 바탕으로 김밥 한 줄 공동급식 지원 기금을 설립했어요. 이름은 그대로 이오복기금. 또 국회에는 선행 명예보호법, 일명 오복법 제정이 정식 발의됐어요.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진짜 선한 사람이 이름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창신시장 초입엔 작은 동판이 하나 세워졌어요. 이 자리 따뜻한 김밥이 있었던 곳. 이옥부님을 기억하며 누군가는 그 앞에 단무지 하나를 올려놓고 갔고 어떤 아이는 리어카 위에 앉아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커서 김밥 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나눠줄게요. 그 자리에 없어진 리어카 대신 김밥을 나누는 상인들이 보였어요. 누구는 하루 한 줄 무료 나눔, 누구는 김밥 스티커에 복 기억합니다. 문구를 새겨 붙였죠. 그날 이후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나눔의 상징이 되었어요. 어느 날 뉴스 마무리 코너에서 사회자는 조용히 말했죠. 오늘은 날씨 소식보다 더 따뜻한 소식을 전합니다. 복이라는 이름, 그 이름 하나가 이 나라에 남긴 온기였습니다. 이옥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서울 청계천 근처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학교 급식실 앞에 단무지 챌린지 박스라는 종이 상자가 놓였고 아이들이 김밥을 먹고 남은 단무지를 작은 카드에 붙이기 시작했죠. 카드엔 한 줄씩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나도 이 오복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래요. 김밥 할머니, 보고 싶어요. 당신이 남긴 건 사랑이에요. 이 소식은 SNS로 번졌고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일부 회사 구내식당까지 김밥 나눔 챌린지가 확산됐어요. 어떤 회사는 매주 금요일을 이 오복데이로 정해서 직원 한 사람당 김밥 한 줄을 사서 주변 이웃에게 전했어요. 김밥 한 줄만큼은 서로 나누자. 점심이 따뜻하면 세상도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시에서는 창신시장에 이 오복 기념관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어요. 작고 단정한 한옥 한 채가 시장 입구에 들어섰고 그 안에는 리어카, 김밥 바구니, 그리고 할머니가 썼던 손글씨 노트들이
조용히 전시됐어요. 관람객이 가장 오래 멈춰선 장소는 편지 한 통이 놓인 유리 상자 앞이었죠. 이 세상 참 따뜻했습니다. 나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앞으로도 많기를. 뉴스에는 김밥 한 줄로 세상을 바꾼 사람이라는 제목의 기획 다큐가 방영됐고 그 다큐는 시청률 24%라는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했어요. 다큐 말미에는 당시 영상 촬영자였던 승우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김밥이 뜨거웠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그건 그냥 밥과 반찬이 아니라 그분이 담아준 온기였거든요. 한편 동사무소 직원 박 과장은 전출 명령 대신 특별히 노인복지정책 TF에 배치되었고 그는 매일 아침 새로운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허가증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배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오복 할머니 일주기를 맞이한 날, 창신시장 입구에는 작은 무대가 설치됐고 초등학생 합창단이 사랑을 담아 김밥을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한 줄 한 줄 음을 이어가는 아이들 목소리는 그날 김밥을 나누던 리어카 소리보다 더 또렷했고 관객 중 많은 이들이 조용히 눈을 훔쳤어요. 그날 무대 마지막 사회자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김밥 한 줄을 만들 수 있다면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따뜻한 밥 한 줄, 따뜻한 말 한 줄,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이 오복 정신을 이어갑시다. 이옥부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누군가는 따뜻한 김밥을 먹습니다. 김밥 한 줄이 이렇게 큰 울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누면 돌아오는 마음, 이옥분 할머니가 남기고 간 그 온기가 우리 삶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네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게나마 따뜻한 온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다면 지금 구독해 주시고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세상 속 따뜻한 이야기를 오래도록 이어가겠습니다.